오늘은 책 추천을 좀 해볼까 합니다. 왜 책 추천을 하냐면 지금 일단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고 곧 있으면 집이 이사를 가는데 저는 이제 인덱스를 붙인 친구들은 가지고 가고 안 붙인 친구들은 오늘 마침 이제 쉬는 날이니까 지금 알라딘 가서 팔려고요. 그래서 그냥 보내기엔 아쉬우니까 책 추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책을 많이 읽지 않아요. 많이 읽지 않고 그 책을 읽기 시작한 지도 별로 안 됐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책을 엄청 많이 읽고 도서관 진짜 단골 손님이었는데 대학교 되자마자 한 권도 안 읽었다가 작년부터 이제 취미를 하나 들이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책이라는 취미를 한번 해볼까 해서 읽게 돼서 작년은 그래도 한 3-4권 정도 읽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좀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무슨 책을 읽었냐면 이거 아마 1월에서 이제 4월, 오늘 며칠이야? 4월 9일이거든요, 오늘. 그래서 1월에서 4월 9일까지 읽은 책들 목록을 제가 이제 이렇게 여기 제가 그린 거에다가 적어두는데 행복의 기원, 다정소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겨울을 지나가다, 대도시의 사랑법, 밝은 밤, 이처럼 사소한 것들, 급류, 독특한 아이의 세계, 모순,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숨결이 바람이 될 때, 동급생, 그리고 에밀리의 작은 부엌칼. 이렇게 총 하나, 둘, 셋, 넷, 다, 열네 개를 14권을 읽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서 그냥 인덱스 붙어있는 친구들만 소개를 할까요? 말이 너무 길어지면 너무 힘드니까. 책 읽는 스타일을 좋아하는 책 부류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는 딱 재밌는 소설을 좋아해요. 그냥 술술술 읽히는 거. 보고 생각할 수 있는 소설보다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정말 한 페이지도 막힘없이 넘어가는 그런 책이 좋고 그냥 취미로서 책을 이제 처음 접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도파민 소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소설이 제일 좋고 안 읽는 책 부류는 자기계발서. 자기계발서 절대 안 읽고 에세이도 사실 안 좋아해요. 남의 일생이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에세이도 잘 안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계발서는 거의 한 번도 손대본 적 없고 에세이도 비슷하게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책 추천을 받아가지고 유튜브나 아니면 이제 인스타 아니면 친구들을 통해서 책 추천을 받아가지고 책을 좀 읽는 편입니다. 재밌는 소설을 읽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뭐 가가지고 서점에 가서 재밌는 책을 직접 찾아가지고 하기보다 그냥 재밌다고 보장된 친구들을 가지고 오는 거를 훨씬 좋아하는 편인 줄 알았는데 베스트 책을 뽑으면 또 그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책 추천을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보고 올게요. 두 번째 책, 밝은 밤입니다. 이거 밝은 밤은 사실 이 책을 이제 읽기 시작하기 전부터 그 책을 읽었던 언니가 정말 추천한다고 저한테 얘기했었던 책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추천을 받고 읽어볼까 생각을 했다가 귀찮아서 안 읽었다가 생각이 나서 이제 읽은 책인데 일생을 좀 풀어낸 느낌. 근데 이제 한 사람의 일생보다는 그 말로써 이제 이야기를 풀어내듯이 전달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증조할머니, 엄마, 그리고 나. 그러니까 4세대의 이야기를 이제 풀면서 거기 안에서의 삶을 조금 보여주는데 되게 슬퍼요. 그래서 이거를 읽은
그 다른 이제 친구들 거의 한 2~3명 정도는 보면서 이제 울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울지는 않았으나 마음이 되게 먹먹한 그런 느낌은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건? 그러니까 그 각 인물마다 이제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 그걸 풀어내는 그런 게 풀어내는 거를 굉장히 잘 써서 정말 후루룩 잘 읽었고 재밌어서 앉는 자리에서 절반 읽고 또 다음날 절반 읽고 그래서 읽은 것 자체는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았어요. 밝은 밤, 이제 좋았던 부분을 얘기를 해보자면 마음이라는 것이 꺼내볼 수 있는 목금 속 장기라면 가끔 가슴에 손을 넣어 꺼내서 따뜻한 물로 씻어주고 싶었다. 깨끗하게 씻어서 수건으로 물기를 닦고 해가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널어놓고 싶었다. 그러는 동안 나는 마음이 없는 사람으로 살고 마음이 햇볕에 잘 마르면 부드럽고 좋은 향기가 나는 마음을 다시 가슴에 넣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지. 가끔은 그런 상상을 하곤 했다. 백정의 자식이라는 말에 그 애의 존재를 구겨 넣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안정을 추구했던 그 시간 동안 나는 성장하지 못했다. 독에 갇힌 나무처럼 가지를 마음껏 뻗어나갈 수가 없었다. 고립되었다. 그리고 읽지는 않겠지만 작가의 말에서 작가님이 이 책을 다 쓰고 나서 느낀 것들을 이제 문장으로 풀어서 이제 써주셨는데 그 부분도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기 필사책에다가 적어놓은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 책은 겨울을 지나가다. 이거 조혜진 작가님의 책이고 이건 사실 찰스, 제 최애 유튜버 중에 한 분인 찰스의 이제 책 읽는 방법을 이제 따라서 사본 건데 이거 겨울을 지나가다잖아요. 겨울에 읽었어요. 이게 언제 읽었냐면 2월 3일에 읽었어요. 그래서 겨울에 읽는 겨울책? 이 책은 살짝 슬픈데 그 책의 전개의 첫 시작이 이 주인공의 스포예요? 엄마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우리가 살면서 누구든 이별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뭐 애완동물이든 가족이든 아니면 그냥 연인과의 이별이든. 그래서 뭔가 이별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던 분들이 한번 읽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정말 좋았던 점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책 내용 전반에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 앞전에 이제 책 시작하기 전에 그 문장을 얹으며 라는 이제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나서의 다른 작가분들이 써주신 글이 있는데 여기에 김혼미 에세이스트라는 분이 이 책을 추천하는 내용의 글을 써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 작가님이면 정말 감동의 눈물을 흘렸겠다 싶을 정도의 좋은 글을 써주셨는데 그래서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글을 쓰는 에세이, 이런 글을 쓰는 작가님의 에세이는 어떨까 싶어서 정말 큰맘 먹고 에세이를 읽어봤습니다. 정말 그런 에세이를 싫어하는 저가 에세이를 읽고 싶게 만드는 글을 정말 쓰셨어요. 정말 좋은 글이죠. 어떠냐면 그래서 그의 소설은 희망이다. 미래에 꺼냈을 빛을 품고 있으니까. 그가 계속 다양한 형태의 어둠 속을 차근차근 더듬는 소설을 써주는 한 우리는 아주 절망적인 순간에도 아주 지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써주셨습니다. 정말 좋지 않나요? 제가 이 작가님이었으면 울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책 다음에 읽었던 책은 그 에세이를 이제 읽었는데 짜잔! 다정소감입니다. 이게 김원미 에세이스, 김원미 작가님이 쓰신 책 중에 뭐가 이제 좀 제일 읽어볼만 할까, 내지는 제 마음에 좀 와닿을까 싶어서 이제 찾아봤는데
제가 다정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다정한 사람 당연히 좋죠. 그래서 다정한 사람이 되고 싶고 다정한 사람을 만나고 싶고 그런 마음에서 이제 다정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목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이제 선택을 했고 에세이를 읽으면서 꽤 많은 부분에 제가 이제 밑줄을 그었어요. 근데 에세이라 하면 본인의 생각을 정말 많이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남의 생각을 그렇게 궁금해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생각이 생각보다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마음에 와닿는 그런 문장들이 많아서 근데 물론 가볍게 지나가는 부분도 있었으나 저랑 이제 가치관이 좀 다르거나 내지는 뭐 이런 부분도 당연히 있어요. 왜냐면 저랑 다른 사람이니까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읽어서 그런지 어떤 부분은 맞지 않았어도 그럴 수 있지. 왜냐면 내가 아니잖아. 이 책을 쓴 사람이 내가 아니고 이분의 생각이니까 이분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용이 안 좋았다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런 생각을 했고 이거는 뭐 요약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어서 몇 개 이제 좋았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글을 쓰는 일이란 결국 기억과 시간과 생각을 종이 위에 얼리는 일이어서 쓰면서 자주 시원했고 또한 고요했다. 여름 동안 정성껏 얼려 가을에 내보낼 글들이 나의 산문집을 방문해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잘 녹으면 좋겠다. 김솔통 같은 글을 쓰고 싶다. 누군가에게는 분명 그 잉여로우면서도 깔끔한 호용이 무척 반가울 존재. 딱 김에 김 바르는 것만큼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 여기까지 해볼 수 있겠다는 마음이 여기까지 해볼 수 있게 만듦으로. 이 부분도 굉장히 와닿았는데 언젠가부터 소위 말하는 솔직함이라는 것들에 지쳤다. 솔직함은 멋진 미덕이고 나 역시 각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실하려고 노력하며 그런 사람들을 곁에 두곤 하지만 솔직함을 무기 삼아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여과 없이 쏟아내는 이들을 볼 때마다 일종의 환멸 같은 게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다. 쿨하다가 한 시대의 정신으로 곽강받으면서 윤리적 노팬티 상태가 패션인 양 포장되며 쏟아지는 무례한 독설들. 어떤 사람들은 솔직한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솔직한 나에 대해 너무나 비대한 자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는 것만큼 쉬운 일도 없으니 아무 노력 없이 손쉽게 딸 수 있는 타이틀이 솔직한 나여서 그런 것일까? 앞으로도 아무 노력 안 하고 싶고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살고 싶은데 이걸 그럴듯하게 포장해줄 타이틀이 솔직한 나밖에 없어서 그런 것일까? 말해주고 싶다. 당신의 솔직함, 정말 누구도 바라지 않고 별다른 가치도 없고 하나도 안 중요하니 세상의 유해함을 흩뿌리지 말고 그냥 마음에 넣어두라고. 이것도 언젠가 제가 느낀 기분을 정말 잘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서 마음에 와닿는 이제 문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말고도 뒷페이지 쭉 가면서 마음에 드는 문장이 되게 많았어서 필사만 거의 한 2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정말 최고의 책을 추천드립니다. 정말 저의 인생책으로 아마 등극이 될 것 같아요. 최고의 책. 행복의 기원.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거야? 요거는 여기 보면은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해놓는 것들은 밑줄을 쳐서 양쪽 페이지 어디든 밑줄을 쳤으면 옆에다 해두는데 그 페이지 전체가 정말 마음에 들었다. 내지는 밑줄이 너무 많아서 칠 수가 없다면 위에다 해놓거든요. 근데 요거는 위에도 많고 옆에도 많아요. 그래서 정말 위에를 이렇게까지 많이 사용해본 책은 처음입니다. 이게 행복의 기원. 요거는 이제 어쩌다가 읽게 됐냐면 어느 날 유퀴즈 클립을 보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행복 박사님이 나오신 거예요. 이제 어느 대학교에 행복을 연구하는 박사님이십니다. 와, 막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그냥 밥 먹으면서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보고 있었는데 그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와닿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내향적인 사람들이 밖에 나가는 것 자체를 이제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마음에 걸리는 제약이 외향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어서 뭐 그런 것이다. 뭐 이제 막 그래서 더 피곤함을 느끼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 와닿았어요. 왜냐면 저는 내향적인 사람이고 근데 친구들 만나는 거는 또 좋아요. 올해는 특히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은 꼭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나가는 사람인데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굉장히 즐겁고 나가는 것 자체를 싫어하거나 막 그러지는 않아서 뭘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되게 그런 다른 내가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 내가 제약이 많은 사람이구나를 그 영상을 보면서 아 내가 이래서 좀 밖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 만나는 거를 불편해하는구나를 조금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이잖아요. 교수님들은 논문들이 있으시단 말이죠. 그래서 아 이런 교수님, 행복을 연구하는 교수님의 논문이나 아니면 그런 책 관련된 내용을 보고 싶다 해서 처음으로 추천 없이 한번 찾아본 책입니다. 행복의 기원. 근데 딱 이제 이름 딱 타다닥 치자마자 나오더라고요. 책이. 근데 되게 유명한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행복의 정의, 뭐 지금 사회가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학자가 풀어낸 행복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지 그치만 이 저자, 이 교수님께서는 어떤 시각에 어떤 학자의 어떤 시각으로 행복을 바라보면 좋겠는지 그런 거를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책을 이제 찾고 그러니까 마음에 들어서 읽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저는 감정적인 변화가 굉장히 20대 초반에는 좀 심했다가 이제 와서는 너무 평이해서 그게 좀 고민인 거예요. 그냥 좋은 일도 우와 좋다 안 좋은 일도 슬프다 이 간극이 너무 얕아서 너무 평이해서 언젠가는 그게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좀 힘들었어요. 제가 감정을 좀 많이 못 느끼는 사람인가 싶고 이렇게 감정의 요동이 없는 게 과연 나에게 좋은 일인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 행복이 뭘까? 내지는 감정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이제 만난 책인데 이 책을 만나고 나서 뭐 제가 뭐 100% 행복한 사람이 됐습니다. 감정 최고 뭐 이런 사람이 된 거는 아니지만 어떤 감정까지도 행복이라고 볼 수 있구나. 내가 행복을 너무 어렵게 생각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행복이 뭔지 조금 궁금하다거나 아니면 감정 변화에 관련해 있어서 좀 생각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꼭 추천, 완전 100% 추천합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 처음부터 쭉 읽어야지 의미가 있는 책인 것 같아서 필사를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너무 페이지가 다 좋아가지고 필사를 할 만한 그게 없어서 밑줄이 되게 많이 쳐져 있어서 보여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짜잔 모순. 요거는 이제 워낙에 유명한 책이잖아요. 근데 이 유명한 책 그 친구가 너무너무 재밌다고 이제 읽어보라고 해서 읽었는데 사람들은 작은 상처는 오래 간직하고 큰 은혜는 얼른 망각해버린다. 상처는 꼭 받아야 할 빚이라고 생각하고 은혜는 꼭 돌려주지 않아도 될 빚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장부책 계산을 그렇게 한다. 어떤 일에 확 트여버리면 아주 뛰어나 버리면 바닷물이 시냇물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돌아누워 끙 낮잠을 자버리듯이 그렇게 시시해지는 것이었다. 사랑한다면 당연히 그 이름을 자꾸 불러줘야 해. 이름도 불러주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이 남자를 통해 나는 앞으로 사랑을 배울 것이었다. 때로 추하고 때로는 서글프며 또한 가끔씩은 아름답기도 할 사랑을. 사랑이란 발견할 수 있는 모든 거울 앞에서 자신의 거울을 들여다보지 않고 무심히 지나칠 수 없게 만드는 무언가다. 자신의 얼굴에 대해 생애 처음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나. 자신의 눈과 코와 입을 그윽하게 들여다보는 나. 한없이 들여다보는 나. 그리고 결론을 내린다. 이렇게 생긴 사람을 사랑해준 그가 고맙다고. 사랑하지 않고 스쳐갈 수도 있었는데 사랑일지도 모른다고 걸음을 멈춰준 그 사람이 정녕 고맙다고. 인생의 부피를 늘려주는 것은 행복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그토록 피하려 애쓰는 불행이라는 중요한 교훈을 내게 가르쳐준 줄이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사랑을 시작했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미워하게 된다는 인간이란 존재의 한없는 모순 입니다. 다음! 나는 소망한다 나에게 여기 비치네. 나는 소망한다 나에게 금지된 것을 입니다. 이 책도 저는 사실 모순보다는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이 책을 훨씬 더 술술 좀 흥미롭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읽을 때 조금 주의 내지는 생각을 해야 할 게 이게 되게 쓰인 지 오래된 책이다 보니까 말투가 적응하기가 조금 쉽지 않았어요. 지금 서울 사투리 들으면 조금 어색하듯이 그런 느낌으로다가 좀 어색한 게 있으나 그래도 그거를 감안하고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근데 모순도 읽고 이 책도 읽었을 때 공통점은 양기자 선생님 아직 책을 2권밖에 안 읽긴 했지만 양기자 선생님이 조금 마지막에 극적으로 바꾸는 걸 좀 좋아하시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하고 마지막입니다. 짜잔! 에밀리의 작은 부엌칼. 이 책은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제 책 보는 추천책, 그냥 재밌는 책이 좋아서 추천을 받고 추천한 책 안에서만 이제 계속 읽는데 이 책은 제가 얼마 전에 한 이틀 전에 그냥 책을 사러 갔다가 표지가 너무 예쁜 거예요. 보이시나요? 표지가 너무 제 스타일이어서 그냥 앞에 한 문단 읽어보고 아 그래 나 추천책 사러 왔는데 그때도 이미 4권을 책을 골라서 사고 있었거든요. 그냥 다음에도 눈에 보이면 사야지 했다가 표지 때문에 마음이 잡혀서 스르륵 잡았다가 제 마음까지 사로잡아 버려진 책입니다. 어쨌든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이 뭐냐면 주인공이 이제 어떤 상처를 입고 할아버지네 집에 이제 가서 이제 잠시 살게 되는 내용인데 여기서 좋았던 부분이 뭐 그 과정에서 치유해 나가는 과정 뭐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았지만 여름의 묘사를 굉장히 자세하게 해놔요. 여름 바닷가에 관련된 묘사를 자세하게 해놓는데 여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여름이 오는 것에 기쁨을 굉장히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여기서 여름 묘사를 너무너무 잘 하는 거예요. 바닷가 마을 그 감성이 정말 저랑 잘 어울렸고 플러스 마지막에 에필로그가 정말 제 마음을 사로잡아서 제가 사실 눈물을 많이 흘리는 편은 아닌데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거 정말 굉장한 일이거든요. 정말 잘 안 울어요. 그러니까 분노에만 눈물을 쏟는 스타일인데 정말 이걸 보면 감명이 살짝 깊어서 내지는 감동을 조금 받아서 눈물이 살짝 흐르진 않았으나 고였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혹시나 보고 읽으실 분들은 앞에부터 이제 쭉 읽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맨 앞에 프롤로그를 읽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 책의 좋았던 히스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너무 많아요. 이것도 거의 한 2장 정도 필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몇 개만. 새하얗게 살이 오른 달이 뜬 덕분에 마당은 생각보다 밝았다. 한들거리며 부는 바람에는 어딘가 그리운 바다 내음이 녹아있어 살짝 기분이 애절해졌다. 문득 밭 너머의 바다를 바라보았다. 여름 태양이 진 직후의 하늘은 빙수의 딸기 시럽을 흡수한 것처럼 새빨간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리고 그 붉은 빛을 바다가 흔들거리며 반사했다. 골목이 어두운 탓에 밤하늘 위로 무수히 많은 별들이 보였다. 이런 때에도 별은 이렇게나 아름답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숨을 들이쉰 순간 갑자기 별들이 화학뿌옇게 변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파랬던 하늘은 파인애플 색으로 바뀌었고 그 빛을 빨아들인 바다는 파인애플 주스처럼 끈적하게 해수면을 흔들었다. 가을 냄새를 머금은 바람도 황금빛이었다. 할아버지는 오늘도 다정했다. 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책 추천은 끝났는데 제일 최고의 책 4월까지의 최고의 책을 뽑자면 소설 부문 에밀리의 작은 부엌칼입니다.
제가 분명히 앞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재밌는 책만 보는 거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정말 우연치 않게 정말 표지만 보고 샀는데도 정말 너무 재밌는 책이어서 놓치지 않고 가지고 온 나 자신에게 감사를 드릴 정도로 아마 여름 바다가 묘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름 때 한 번 더 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재밌었고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비소설 부분 최고 행복의 기원 최고입니다. 이거는 아까 이제 에밀리의 작은 부엌칼은 여름 때 이제 다시 읽을 책이라면 얘는 아마 제 인생 전반에 걸쳐서 가지고 갈 책일 것 같아요. 인생마다 제가 느끼는 감정이 다르고 그때마다 다른 고민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때마다 어느 일정 부분은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 책을 비소설 부문 최고의 책 4월까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책 추천을 끝내는데요. 얘를 보면서 카메라를 보는 게 아직 좀 어려워요. 얘를 보면서 찍었는데 잘 나왔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4월부터 4분기로 4개월로 나눠서 한번 소개를 찍을 수 있으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4월이니까 8월에 뵙겠네요. 책 소개 8월에 할 수 있으면 또 한번 해볼게요. 그때까지 또 꾸준히 한번 읽는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럼 안녕. 봐주셔서 감사합니다.